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곰취축제가 열리는 양구의 대표 관광지 박수근 미술관 앞에서 축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곰취를 주제로 한 풍성한 축제는 내일 막을 올리는데요. 먼저 축제 준비로 분주한 농가를 김준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내음을 가득 담은 초록빛 이파리가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곰발바닥처럼 이파리가 널찍한 산나물, 곰취입니다. 부채처럼 생긴 이 나물이 양구의 대표 먹거리 곰취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양구 곰취는 1990년대 동면 팔랑리를 중심으로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특유의 향긋한 맛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곰취 수확기를 맞아 농민들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올해 양구에서만 40여 개 농가에서 190톤의 곰취가 나왔습니다. 예상 소득은 25억 원. 양구 농민들의 효자 장목입니다. 곰취도 자연이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밤과 낮의 기온차. 그게 그 주요해서 곰취 향도 좋고 맛도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구군도 매년 곰취 농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자재와 포장재는 물론 차광시설과 곰취 모종을 지원합니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곰취축제도 개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곰취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부스부터 풍성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축제장에는 먹거리 요금 상시 모니터링단이 운영돼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청춘양구 오시면 10년이 젊어지시고 모두 축제장에 오시면 봄의 향기, 곰취의 향도 느낄 수 있으니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춘양구 곰취축제는 황금 연휴 기간인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양구군은 올해 시내버스에 해당하는 농어촌 버스의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는 완전 공영제를 시행했습니다.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요금 부담이 사라지자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고 승객도 늘었습니다. 이어서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구 농어촌 버스입니다.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바로 자리에 앉습니다.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기계가 꺼져 있어서 승객들은 그냥 탑승하기만 하면 됩니다. 양구군은 올해 1월부터 모든 농어촌 버스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고 요금을 무료화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이용객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00명 늘면서 17%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난 일주일에 2번도 오고 3번도 와. 병원 다니고 오늘도 다리 주사 맞고. 특히 학생이나 고령자 등 차량이 없는 교통약자들의 이용이 늘었습니다. 좋죠. 거기 광채서역까지는 1,700원씩이거든 버스비가. 근데 일단 버스비도 꽁꼬라 좋고 또 일단 차비를 준비 안 오는 거 그게 난 제일 편해. 연간 20억 원에 이르는 농어촌 버스 운영비는 전액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구군은 빈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승객 요청에 따라 버스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교통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업이 선정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이 시범 도입될 계획입니다. 또 교통복지 실현과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후버스 교체와 저상 전기버스 도입, 관광지 노선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네, 그럼 서흥원 양구 군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곰치축제가 양구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올해 곰치축제 어떻게 즐겨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곰치하면은 봄나물의 황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올해 22번째로 맞이하는 축제인데요. 슬로건은 럭키 곰치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을 갖고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행운과 또 특별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 축제 기간 중에 어린이날 행사가 중간에 일정이 있는데요.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제, 뮤지컬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형들이 많이 공감하고 만족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양구 지역 현안도 살펴볼게요. 양구 발전의 전환점이 될 동서 고속화철도 개통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어떤 타개책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29년도에 동서 고속화철도가 개통이 되는데요. 저희가 23년도에 투자공모 사업으로 해서 스포츠 행정 복합타운 공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관광과 스포츠가 총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관계 부서를 이전을 하게 되면은 아마 지역 경기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관광 인프라도 저희가 한반도 섬을 중심으로 해서 야간 관광 조명 사업, 그리고 8호 꽃섬 출렁다리, 또 한옥타운, 또 워터파크장,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서 스포츠와 관광이 연계된 우리 동서고속철도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호재 속에 양구 인구가 지금 2만 1,000명대로 줄었습니다. 2만 명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려면 전방위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정책을 좀 더 만들어내고 현실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양구군의 자녀, 대학생 모두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네. 또 생활비주로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하시는 군인들 위해서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좀 만들어 가고 있고, 네. 또한 저희들은 또 스포츠 마케팅이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소년 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과 선수단 그리고 부모들이 함께 올 수 있는 정말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를 더욱더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1년여의 임기 동안 행정을 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건 사업이 한 3가지가 있었는데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네. 먼저 창리 양돈단지 악취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또 해안면의 무주지가 경작자에게 토지 소유권이 인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국토 정중앙면에 두무리 터널 335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건 사업을 또 다 해결됐고, 앞으로는 저희들 민생에 관련된 사업, 버스 무료 승차나 또 농업인들 농자재 80% 지원, 또 자영업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양구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의 험지로 꼽히는 접경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지 않고 민생 행보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 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강원 첫 방문지는 철원이었습니다. 이 후보가 나타나자 지지자들이 환호하며 맞이합니다.
역대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 가운데 철원을 찾은 사람은 이 후보가 처음입니다. 그동안 푸대접 지적을 받아온 이른바 취약 지역을 적극 공략한 겁니다. 이 후보는 시장 민심부터 살폈습니다. 아, 시장 좀 크게 살려주세요. 저 너무 죽었어 지금 시장이. 다시 또 회복을 해야죠. 예, 진짜 그냥 옛날 모양 회복해서 열심히 노력할게요. 예. 경로당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도 들었습니다. 직선거리가 500m에 허가를 내줘요. 철원하고 1,000만. 대정에너지를 허가 조건을 좀 많이 풀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제일 주력으로 우리가 할 일이라서. 네.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제발 선거할 때는 국민을 위해서 뭐 한다 그래놓고 되고 나면 언제나 식으로 그냥 똥나가고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되니까 좀 너무 그냥 아주 속상하고 아주. 이 후보는 국가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구호가 그겁니다. 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또 군 유휴지 활용과 관광 개발 등 접경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철원과 화천 등 접경지 민심을 살핀 이 후보는 접경 지역을 평화 경제 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 지역으로 이동해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거소 선상 투표를 접수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신체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이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도서지역 주민이나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 등입니다. 주민등록지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은 물론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서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강원도 소비자 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강원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96으로 1년 전보다 2% 올랐고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2%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2% 올랐으며 신선식품 지수는 4.6%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0%로 보합세였고 공업제품 1.3%, 전기, 수도, 가스는 2.1% 올랐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오늘 도청에서 주식회사 홍바이오텍과 12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생 바이오 기업 홍바이오텍이 춘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고 2,948제곱미터 부지에 생산시설을 만들어 올해 12월까지 투자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 46명이 창출됩니다. 홍바이오텍은 필러와 기능성 화장품 등을 생산할 예정이고 이미 동남아와 남미에 2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풍성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춘천시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호반체육관에서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앞서 내일은 춘천 시립도서관에서 어린이 책축제가 열리고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는 내일부터 나흘간 그리고 만들고 느끼고를 주제로 한 체험 문화 행사가 선보입니다. 또 내일 강원 도립화목원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러브앤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강원FC가 내일 저녁 7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수원FC와 맞붙습니다. 리그 9위인 강원FC가 12위로 최하위인 수원을 이길 경우 5할 승률로 기록하게 돼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강원FC는 하프타임 때 어린이 댄스 배틀을 열어 승리한 어린이에게 레고랜드 입장권을 주고 현장에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팬 100명을 선착순 신청받아 사생대회도 개최합니다. 춘천시가 오늘 신동 일대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모내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과 농협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청풍별을 이양했습니다.
청품벼는 춘천시 육성 품종으로 밥맛이 우수하고 비나 바람에 잘 쓰러지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올해 청품벼 종자 구입비로 2,400만 원을 지원해 기존 삼광 품종 재배 농가가 청품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과 귀농귀촌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는 홍천군 두촌면 바회마을의 화전민 봄봄 축제가 오늘 개막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마을 해설사와 함께하는 트레킹과 귀농귀촌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농부 인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내일은 제7회 강원엔 홍천 산나물 축제가 홍천 종합운동장 주차장 일원에서 개막해 5일까지 사흘간 이어집니다. 도내 8개 시군 농가가 생산한 산나물과 산약초 등 다양한 특산물이 판매되고 찾아가는 음악회와 전국 댄스 대회 등이 펼쳐집니다. 오늘 오전 10시 23분쯤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에서 52세 김모 씨가 몰던 덤프트럭과 46세 송모 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전신 통증을 호소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송 씨가 양팔을 다쳤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 양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